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군대에서 공황장애 판정과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며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대에서 달리기를 하다 쓰러진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제가 쓰러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포함 여러 검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병원에 3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운동을 하다 쓰러진 것이니 실제로 러닝머신에서 점차 속도를 올리며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검사하기도 하고 뇌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여러 검사를 마치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는데 부정맥 같은 병을 의심했으나 신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저보고 퇴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물건을 챙겨 1층에 가니 간부님이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간부님과 만난 뒤 저는 병원비를 결제하고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심장이 막 옥죄어 왔습니다. 부대로 가고 싶지 않은 커다란 거부감이 저를 감쌌지만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대로 돌아가는 차에 탑승했습니다. 부대로 갈수록 불쾌한 기분과 함께 속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병소 앞에 도착하니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며 저는 간부님께 외쳤습니다. 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는 위병소에 들어가 버렸고 저 역시 참아왔던 불쾌감과 괴로움이 터지며 다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님은 당황하시며 제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꺼내 바닥에 눕혔고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실려가는 도중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워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의무 중대장님을 포함 몇 명의 간부가 동행하여 다시 응급실로 실려왔고 의무 중대장님과 병원 의사분께서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를 내뱉으며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병원에서 검사했고 몸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신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접수를 한 뒤 기다리다 곧 제 차례가 왔고 진찰을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부와 함께 진찰실에 들어간 저는 의사에게 제 증상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속이 극심하게 울렁거리고 불쾌하며 심장이 눌리는 기분이다. 그러다 쓰러지면 의식은 있지만 내 맘대로 숨이 안 쉬어지고 몸도 제어가 안 된다. 의사는 제 말을 듣더니 저에게 병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걸렸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으나 그 병이 저에게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그 힘든 일들을 버텨 겨우 살아냈는데 저에게 오는 것은 그 시간을 견딘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닌 더 큰 고통뿐이었습니다. 괴로워서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든 일만이 찾아오는 제 삶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자라며 열심히 노력하고 안 아픈 척하며 살만하다고 나 정상이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이젠 그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명과 함께 제 자신에게 너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병신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 있긴 한 건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둥둥 떠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간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부모님께 데려오시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내일 휴가 가서 바로 쉬어. 필요한 짐은 말해주면 내일 가져다 줄게. 그 말이 흔들리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딱 저에게 필요한 휴식의 시간이 알맞게 주어진 덕분에 조금은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하루 입원한 뒤 다음날 오후에 퇴원하며 부모님과 함께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가로 돌아와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어머니가 통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이내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셨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며 저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에게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셔서 부모님과 싸우는 모습도 보고 군대 가기 전엔 치매 때문에 여러 히스테릭을 부리는 탓에 부모님이 우시는 소리를 듣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어 오히려 할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이 좀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을 두 눈에 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괴로웠고 다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례식 때 3일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치고 또 휴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장소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3일차가 되었고 발이 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느낀 거라고는 사람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뿐인 흐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무언가를 얻었다기에는 너무나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은 단순히 기분 탓이었다고 생각한 채 발인 전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따스하게 저를 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한 사랑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외할아버지시구나. 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기 전 어떤 하얀 존재가 제 손을 잡고 떠나신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때의 경험 덕분인지 이번에는 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존재가 외할아버지임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다른 분들은 느끼지 못한 듯 했지만 형이 미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말을 아끼자 생각했고 그대로 조용히 발인을 한 뒤 화장하여 할아버지의 뼈가루를 수목장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당일은 다들 피곤했기 때문에 쉬었고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들 외출 일정이 있어 어머니와 저 단둘만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주방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발인 전에 인사드릴 때 할아버지가 다 안아주고 가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안아주셨는데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으면 사랑만 남나 봐요. 어머니는 제 말에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하시며 정말 그런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나도 안아주고 가셨어? 장인어른한테 안 좋게 군 적이 많아서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죽으면 그런 거 없다고 살면서 겪었던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거라며 분명 당신도 안아주고 가셨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장례식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는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 제가 심장마비를 겪으며 이러한 느낌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인간의 육체로 느끼는 오감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 말로는 완벽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때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제대로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의 느낌은 의식이 또렷할 때 느낀 것이었고 또 한 번 더 경험하고 나니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단 받아들임의 영역에 가깝지만 어쨌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얻을 것 같았던 그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공황장애와 과거의 트라우마로 아직 힘들긴 하지만 이젠 부대에 복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느낌은 벗어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유병소에서 쓰러지지 않고 부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